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불명확하게 특약을 했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황박사 황규현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갱신 후에 임차인이 세입자가 거주하던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될지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앞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는 앞서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서 여기서는 뒤에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들만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년간 거주하고 새롭게 2년간 거주하는데 합의해서 갱신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해서 갱신했을 때는 세입자가 계약 해지권이 없죠.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임대인은 당연히 새로운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를 당신이 부담해 라고 하면서 세입자가 신규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임차인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가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고 나가면 그만이죠. 즉 새로운 임대차에 대한 중개 보수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임대차에 대한 중개 보수는 묵시적 갱신일 때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고요.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에 따른 갱신 후에 임차인이 2년간 살다가 중도에 해지할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갱신 후 계약서가 없을 때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죠. 당연히 이때는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그 계약 해지 요구하고 난 후 3개월이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죠. 집주인분 중개 보수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 계약 해지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 봐서는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즉 2년 살고 또 2년 살고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중개 보수 지급 시기가 단순히 연기된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계약 갱신 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명확한 특약을 포함할 때입니다. 본 화면에 보이는 이런 특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에 명기할 때죠.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특약을 할 때는 당연히 임차인 세입자는 계약 해지권이 있기 때문에 중개 보수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다음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났는데 그 후에 계약서를 다시 적었습니다. 즉 새로운 합의를 하면서 특약사항에 명확하게 기재를 않을 때인 거죠. 본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한 계약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버린 거죠. 이때는 세입자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이기 때문에 나는 계약 해지권이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 후에 계약 기간을 새롭게 명시해서 새로운 합의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못해줘 라고 하는 다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단순히 이 특약을 적었을 때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 우세합니다만은, 하지만
계약서 작성하면서 이 특약사항만 적는 것이 아니고 다른 또 부가적인 내용들을 적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전체적인 과정을 봐야만 그 계약서마다 계약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주의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난 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특약을 미포함할 때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특약 내용 전혀 없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새로운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기간은 양 당사자 둘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그 계약 해지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당신이 중개보수 지급 조건으로 계약해 주겠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세입자가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물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했던 내용을 단순히 문서화했다라고 이렇게 판단된다면 그때는 또 임차인의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겠죠. 계약 갱신 중 임차인의 세입자의 계약 해지 요구 시 중개 보수 부담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의 갱신일 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죠. 물론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이 아니고 임대인이 당신의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사항을 들어줄 테니 새로운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당신이 책임져 라고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또 부담한다, 이런 측면으로 보셔야 되고요. 묵시적 갱신일 때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죠. 임대인, 즉 집주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책임져야 할 것이고요.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에 따른 갱신이 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세입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이 집주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할 것이고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상으로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다, 임차인의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불명확하게 특약을 했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특약을 하지 않았다, 즉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난 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아무런 특약이 없다고 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 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후 그 내용들을 문서화한 것뿐이다 라고 둘 다 합의를 본다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겠죠. 네, 오늘은 계약 갱신 후 임차인 세입자가 중도의 계약을 해지 요구할 때 다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집주인의 중개 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